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나의 경제적 지식 넓히기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앞으로 미래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이 대화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또한 사람이란 뭐든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 분야가 더욱 많아지고 또한 그 폭이 넓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모든 살아가면서 지식을 점점 넓히게 되고 점점 그 지식이 쌓아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기에 있는 나라들 특히 노르웨이부터 앞으로 4년 후가 됩니다.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 시작이 됩니다. 유럽부터 시작이 돼요. 기후변화 그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EU라 그러죠. 유럽연합. 내연기관 퇴출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규정입니다. 일단은 규정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점점 확대해 나간다면 그렇게 규정이 가능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확대 속도가 느려지면 그 연수 따라서 좀 더 느려질 수도 있겠죠. 유럽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 선언이 계속 나라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노르웨이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어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닙니까? 거기에 스웨덴도 2030년부터 목표를 잡고 있어요. 영국 정부도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내연기관차의 착별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은 2035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5년 앞당긴 것입니다.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2030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밴 등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장 중심이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게 이쪽으로 기울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전기차 시장 진출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이제는 숙명이 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지 못할 경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당연히 도태가 되죠. 이제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이제 시대니까. 전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가장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새로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GM이 2025년 말까지 미국 모델 중에 약 40%를 전기차로 바꾸고 2040년까지 생산 공장과 기타 시설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5%도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크게 확대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좋은 점은 내연기관의 그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사진을 보죠. 전기차에 대한 미래 사진.
영화에서나 범직할 만한 그러한 디자인들의 차들이 앞으로는 속속 생겨 나올 것입니다. 지난해 480만 대 수준이었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근데 앞으로 2030년 되면은 그거의 10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이상이에요. 순수 전기차, 특히 하이브리드 말고 순수 전기차 시장이 아주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37%에 불과했던 순수 전기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는 약 85%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대신 그런 것은 점점 줄어들죠. 완전히 순수 전기차죠. 중국이 2035년 일반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에너지차 비중을 2025년, 2030년, 2035년 점점 비중을 늘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2030년 중반까지는 휘발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연기관차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들, 독일차 세계적이죠. 일본차 또한 세계적입니다. 또 생산량 또한 미국 엄청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에서도 차를 만들지만 세계적인 이 반열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차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한다는 서명을 했어요. 그동안 4년 전에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 선언하고 약 3년 반 만에 미국은 다시 협약에 복귀를 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파리 기후 협약,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란 협약이에요. 파리 기후 협약이. 그런데 2017년에 탈퇴를 했거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량이 점점 감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노르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잇따라서 휘발유 디젤차 이제 판매 금지가 들어갑니다. 또 각 유럽과 미국의 탄소 국경세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기차 패러다임 변화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내연기관차 무조건 퇴출이 앞으로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자동차 업계 그동안 150여 년 가까이 인류의 주요 이동의 수단이었어요. 내연기관차.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한번 봅시다. 휴대폰. 그동안은 전화기였는데 이제는 전화기의 그 용도를 넘어서 핸드폰이 뭐예요? 컴퓨터죠. 완전히 이 핸드폰이 컴퓨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휴대폰, 핸드폰을 하루 쓰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장 많이 씁니까? 아마 컴퓨터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전화통화도 당연히 하겠지만 또 SNS 하잖아요. 카톡이라든지 또 문자 또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러한 컴퓨터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인공지능 AI죠. 또 자율주행으로 넘어갑니다.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가려면 정말 앞으로 10년 이상은 나와야 될 겁니다. 현재는 3단계까지 초기에 왔다고 하지만 3단계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4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적어도 5년은 지나야 4단계까지 오거든요. 3단계까지만 와도 반도체가 2,000개 이상이 들어가는데 4단계, 5단계의 자율주행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반도체 부품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핸드폰처럼 자동차 그러면 전기자동차 그러면 그냥 이동수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완전히 이것이 자율주행으로 컴퓨터화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2020년도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몸풀기를 했다 그러면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와의 한판 승부를 펼친다고 각 이 제조업체들이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한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제라든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나의 경제적 지식을 점점 넓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